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빌라에 2억 3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 20대 A씨. 계약 당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특약까지 걸었지만 60억 원이 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결국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줄게, 기다려라. 보험도 들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집주인이 지병으로 숨지며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선 집주인의 혈육이 상속을 받거나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립니다. 이미 치유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허그에서는 사망인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집주인이 수도권에 전세금을 이용해 투자한 주택만 1,139채. 이 중 20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보험에 들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그리고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을 하면 이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데다 대출 연장도 제각각이어서 문제는 커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천채를 보유한 빌라 왕이 숨졌다고 얘기하면서 어떡하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어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보증보험에 안 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어떻게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집주인 사망과 동시에 이 상속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자산보다 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더 많아지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렇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경매 같은 청산 절차를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빌라왕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매는 집값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납한 종부세가 62억 원에 달하는데 네. 이 돈까지 제하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체납금 같은 걸 먼저 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도 경매 정찰을 가면은 돈을 다는 못 받아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빌라는 수요가 더 약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경매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은 어렵고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최근 이제 취재를 나가보면 중개업소마다 초급매, 초급 전세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고 네네. 30에서 40% 하락한 매물들, 어떤 곳은 반토막 아니면 수억 원씩 떨어진 매물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는 54만 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작년의 절반, 2006년 조사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 위기 때도 80만 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요? 현재 주택 거래는 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200여 명 중에 40%는 내년에 주택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이게 33%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 이런 게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 내년 집값은 뻔하겠네요. 많은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9.5%, 수도권은 13% 추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아, 추가요. 네,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위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뚝 떨어지네요. 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기 때문인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 4분기까지는 급락세가 유지되고 2, 4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 4, 4분기부터는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세값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근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역으로 월세를 주는 상황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내년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 전세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세값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약세로 보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거라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자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2만 명. 당첨 가점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8개 주택형에서 최저 가점이 50점 아래를 밑돌았고 심지어 20점만 받아도 당첨된 주택형도 있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의 당첨 평균 가점이 62점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첨자의 고민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는데 해야 되나 말하죠.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고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서 청약 통장을 버리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덩달아 청약 통장 인기도 식었습니다. 10월 말 기준 가입자는 2,682만 명으로 전달보다 14만 6천 명 줄었는데 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가고 로또 분양으로 인식됐던 신규 분양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고 청약 통장은 이율이 낮아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에만 2% 넘게 떨어지며 월간 낙폭이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 역시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해 사상 처음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3,700여 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2,600여 건, 역시 연간 최고 기록인데 작년의 2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신청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분쟁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전세값 하락은 가파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전세값은 한때 최고 22억 원까지 찍었지만 최근 13억 원까지 떨어졌고 잠실도 1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렸습니다. 13억에서 12억 5천 그 사이면 하세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겨울 비슷한 시기 1년 전쯤에도 20억 정도는 했었죠.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와서요.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으로 전세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금리의 전세 수요는 월세로 움직이면서 전세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세값 하락은 매매값 하락의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